네, 안녕하세요.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언론 이야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사실 언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아지셨고, 또 게다가, 최근 언론 문제에 대해서 또 딱히 뭐 이게 뭐 문제다. 뭐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냐. 이런 평가도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 뭐, 저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그래도 조금은 신경 쓰는 모습들이 뭐 없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뭐랄까 지금 사실 저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한국일보에서 또 문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문재인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이런 기사가 한번 또 실렸죠. 이거는 과거에 뭐 한겨레의 안수정 기자가 뭐 음주 페북으로 덤벼라 못 받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보다 그 사안의 심각도가 훨씬 더 큰 사안입니다. 그때 그거야 뭐 사실 술 먹고 그냥 정제되지 않은 말을 갖다가 그냥 불쑥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또 대놓고 아예 몸빠라고 그러더라고요. 몸빠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너무 막 극성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반감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좀 읽고 난 다음에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80%, 8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대다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만약 뭐 그 범위를 좀 좁혀보죠. 다 하더라도 국민의 40%, 유권자의 40%가 투표한, 지지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이런 사람들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몸빠라고 부르면서 멸칭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극성 맞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기사만 보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매우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언론사들이 뭐랄까 예의가 없나 싶어요. 정말 진짜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보고 이제 화를 내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언론에 저널리즘의 본령에 충실하느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저는 딱 바로 떠오르는 말이 만약에 문바들이 극성맞아서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극성맞은가 아니면 더 극성맞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극성맞음의 아예 정점에 서 있는 사람 단 1개인입니다. 정진석 의원 아닌가 싶거든요. 정진석 의원 얼마나 대단합니까? 최근의 활약이. 얼마 전에 홍준표가 뭐 바퀴벌레 어쩌고 하면서 친박들을 까니까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까야 된다라고 하는. 참, 뭐 표현도 참 고전적이죠. 육모방망이가 뭡니까? 포졸이냐? 그런 소리를 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굉장히 이제 뭐 이미지로 떠오르기로 보면은 끔찍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나무방망이로 사람 뒤통수를 까면 사람 죽잖아요. 죽이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대놓고 기자들 앞에서,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것만 해도 충격이었는데, 자유당 막말 시리즈에 아주 정점을 찍은 게 바로 그 유명한 좌파 좀비 아닙니까? 좌파 좀비들 때문에 뭐 우리 당의 경대수 의원이 참 고초를 겪었다. 어쩌고 참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비요? 그것도 좌파 좀비요? 어디 동네 일베 고등학생 애들도 그런 애들이나 쓸만한 소리를 갖다가 이제 야당이지. 야당의 중진 의원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정진석이 그렇게 허접한 뭐 동네 듣보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친구 사선이에요, 사선. 게다가 지난 바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었죠. 그리고 그 전에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인가 뭐 이런 것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꽤 중진 의원이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공개적으로 좌파 좀비라고 국민을
모욕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까? 저는 안 그렇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정진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네이버와 구글로 검색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이버로 돌려보니까 기사 검색이 4건 나오고요. 구글로 돌려보니까 2건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나온 거나 네이버에 나온 건 같이 겹칩니다. 이 기사를 갖다 쓴 데가 딱 4군데예요. 중앙일보, 코리아 헤럴드, 스포츠 경향, 고발뉴스. 딱 4개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아무데도 안 썼어요. 정진석 의원 정도를 갖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구 정도로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뭐 사선에다가 원내대표 뭐 등등등을 치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 정도 레벨일 것 같아요. 그 정도 레벨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상호 의원이 자기와 마음에 안 드는 반대편 쪽 지지자,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을 지칭하면서 이 우파 좀비들아,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라는 식의 내용을 공식 석상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대한민국 언론이 딱 4개사만 그거를 단신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조용히 쥐죽은 듯이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럴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상호 의원은 최소한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될 겁니다. 뭐 아니면 5만 고소고발 다 받고 이걸로 해서 한 보름은 신문에 도배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중진 의원 이 중진 중에서도 최고 중진이죠. 이런 사람이 좌파 좀비라고 말을 했는데 언론들이 다들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정말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설을 세워봤어요. 왜 그럴까? 제일 쉬운 가설은 그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개를 문 뉴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호가 만약에 우파 좀비더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건 개가 사람을 문 겁니다. 그럼 뉴스가 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뭐 누구누구가 홍준표 같은 놈이죠. 홍준표가 뭐 영감탱이 한 거나 정진석이 좌파 좀비를 한 거나 다 그런 위에 있는 뭐 진짜 맨날 막말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가 사람을 문 거니까 뉴스가 안 된다. 너무 흔한 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언론사는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의 돌출적인 이런 발언을 하나하나 신경 안 쓰겠다. 뭐 이렇게 폼을 잡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이니까 우리는 정책에 집중한다. 인사 검증에 집중하지 뭐 개별 국회의원들의 뭐 막말 이런 걸로 막 이슈화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다 뭐 핑계죠. 그냥 핑계고 그냥 얘네들이 안 썼어요. 그냥 이거는 충분히 뉴스 가치가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걸 뉴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 쓰더라고요. 저는 이런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반론들이 뭐가 있을까를 쭉 생각해 봤었는데 다 기가 말도 안 된다 다 아니더라는 거죠. 원인은 결국 하나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언론들이 멍청해서 그렇다. 그거 말고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정말 멍청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쓰면은 일단 보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치인이 굉장히 심각한 막말을 국민들에게 했습니다. 이거 보도 가치가 없으면 뭐가 보도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고 이걸 이슈화라기보다도 그냥 보도를 하면은 독자들로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엄청 많죠. 페이스북 안 하는 사람도 그냥 모르는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알리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게 정책과 어떻게 떨어져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정책을 만들고 법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그건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저널리즘의 뭐 본질입니다. 그런데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것은 현재 야당에 굉장히 중요한 직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가만히 있고 반면에
진짜 말 그대로 동네 장삼 이사죠. 저 같은 사람들. 장삼 이사가 뭐 좀 센 말 몇 마디 했다라고 해가지고 문자 보냈다고. 문자 메시지 띠띠 보냈다고 해서.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좀 저기 야박하게 했다고 해서 이걸 신문에 대문짝하게 내면서 사파까지 그려서 내요. 이거는 이 멍청함의 강도가 너무 세진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소위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 사실 뭐 제가 지능을 갖고 자꾸 놀려서 미안합니다만 이 지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 기자들이 뭐 사칭 연사도 제대로 못한다, 뭐 글자도 제대로 못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밸런스 감각, 균형 감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 아니냐 싶어요. 자, 지금은 이제 이거를 보도한 언론은 딱 4개밖에 없으니까 이 4개 언론을 제외한 그 외 수천 개 언론이 다 욕먹어 마땅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1번 타자로 제일 욕먹을 때가 어디냐? 저는 연합통신을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통신사들은 별의별 뉴스를 다 씁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뉴스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아니, 자기가 진짜 중요한 뉴스거리가 떴는데 연합에서 안 쓰면 이거는 저기 연합뉴스가 그 국내 1위 통신사로서의 위치를 계속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통신사에서 지금 마음대로 뭐 뉴스를 갖다가 뭐 꽤 중요한 뉴스인데 어떤 자신의 멍청함 또는 자신의 정파적 이해 때문에 쓸 거 안 쓸 거 갖다가 지 마음대로 막 조절을 해버린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통신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 연합뉴스가 안 썼으면 그 두 번째로는 뉴시스, 그것도 통신사예요. 그 외에도 여러 통신사들이 안 썼다는 게 저는 제1번으로 욕먹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일보를 뺀 보수 언론들입니다. 아니, 이게 누가 보수 언론이라면서 그럼 보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기 정치인들이 국민을 향해 막말하는 것은 보수적 가치, 보수 가치는 뭔 가치든 간에 어쨌든 어떤 기준으로 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외에 뭐 스포츠 경향을 뺀 스포츠 경향과 고발 뉴스를 뺀 진보 언론들.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묶으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냥 언론들입니다. 이런 언론들이 다 두 번째의 책임을 동등하게 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는 언론 지형이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매우 많이 목격하고 있죠. 지금도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원인을 그냥 언론사 각각 회사들 또는 기자 각각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지향들 때문에 이런 때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점점 안 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정말 프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들이 정말로 독자들을 갖다가 바짝 뜨게 만드는 진짜 이런 게 뉴스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또는 이런 뉴스도 당연히 언론사에서 짚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감흥을 독자들한테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국민들을 향해서 좌파 좀비다라고 막말을 하는데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론사의 기자들이 정치적 지향이 자유한국당에 편애되어서라고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뭐 남는 게 뭐 있다고요. 남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언론사 기자로서의 자기 능력에 너무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건 첫째로 회사에 대해서 그런 기사를 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호응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좋은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빠지지 않고 잘 전달해주는 언론사라고 하는 이런 본령에 잘 맞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자기 프로의식에 더 맞는 것이고요. 근데 안 해요. 왜 그럴까? 정말로 이거는 관성 그 자체라고 봐요. 그냥 파블로프의 개입니다.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말실수가 나오면 왈왈왈왈왈 하고요. 자, 저 떡밥 던져뒀다. 자, 빨리 지져. 그럼 네, 왈왈왈왈 짓고
야당, 새누리당의 후신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막말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상태를 보고 언론을 사회의 와치독, 감시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와치독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애완견, 펫이 된 거죠. 사회의 와치독이 되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멍청함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애완견, 펫이 돼버린 이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언론사들에 대한 비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째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못한다 이런 비난들을 많이 받죠. 사실 저도 질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면 참 좋은 거다. 그리고 그걸 못하면 프로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참 기자로서 자질이 떨어지는 거다. 이 정도로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 가치를 판단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냥 밥벌이를 못하는 거죠. 그냥 수준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냥 그 기준선 아래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관성적인 문제, 그것도 관성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지향의 문제로 관성이 결정되어 버리는 굉장히 관성 자체에도 일관성이 없는 이런 태도들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거는 정말 너네들 밥숟가락 놔야 된다. 도저히 월급 받고 살 자질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자 친구들도 많고 이래저래 페북에서 온라인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걸 막 까니까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는데 최소한 이 양반들이 균형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라고 하는 비난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균형 감각은 그냥 한번 반문하는 능력을 한번 길러봅시다. 반문하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사고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걸 철학이라 부를 수도 있고 논리학이라 부를 수도 있고 그냥 머리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일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점이 문제다. 라고 이런 문제를 하나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반문을 두 가지로 던질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옛날에도 그랬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두 번째,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느냐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하느냐 공시적으로 하느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고를 확장시켜 보면 반론의 거리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거 썼다더라 이런 문제를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자꾸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기분이라도 들면은 이걸 생각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진석 의원 정도 되는 여당 의원 누군가가 이런 소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바로 반문하는 자세 아닙니까? 이걸 해로운 문돌이들의 인문적 용어로 바꾸면 이게 바로 비판적 지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비판적 지성이에요. 한 사안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내 판단의 중거로 삼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학사학위를 받은 학사학위 아니라 좋습니다. 어쨌든 글조를 갖다 읽고 쓰는 자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자금의 정치부 기자들은 전부 일단은 기준 미달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슨 기준이 미달이냐? 현대 지식인들이 갖춰야 될 비판적 지성의 기준에 매우 미달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적 지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과거를 생각해서 과거에 옛날에는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는 어땠는가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려면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뭐 문바들이 어쩌니 저쩌니라고 지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쓰고 싶어 막 안달난 그런 기자분들도 있을 텐데 한 번 더 역시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옛날 박바들이 난리 났을 때, 박사모들이 난리 났었을 때 그때 나는 어떤 기사를 써왔던가, 어떤 비판적 의식들을 갖다가 지면상에 표현해 왔는가라고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와서 그럼 박사모와 지금 현재의 문재인 지지자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어떻게 더 심하냐, 이런 걸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옛날에 박사모들이 난리치고 있을 때, 일베들이 난리치고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비판해 왔던가, 지금 현재의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서 뭐 일부 뭐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이걸 또 역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진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말을 냈습니다.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깨부숴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좌파 정부들이 난리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진석 지도 알아요. 지도 이거 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페이스북에서 좌파 좀비라는 문구를 갖다 빼고 막 수정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언론사들은 정진석 지 스스로도 아는데 언론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냥 하나입니다. 비판적 지성의 부재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지능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더 짧게 줄이면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보다 더 합리적인 설명이 뭐가 있겠는가? 저는 나름대로 제 스스로의 비판적 지성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멍청함 이외에 다른 이유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괜히 오늘 좀 열을 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열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머리가 나쁜 건 잘 못 고치더라고요. 노력은 해야죠. 노력할 수 있는 제가 방법론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통시적으로 생각해보고 공시적으로 생각해보고 역지사지로 생각해보고 이 세 개의 기준만 있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해보십시오. 언론사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번에는 뭐 진짜 중앙일보, 코리아 헤럴드, 고발뉴스, 스포츠 경향 딱 4개사만 썼으니까 나머지 언론들 갖다 다 싸잡아서 비난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싸잡아서 비난할게. 너가 다 잘못했어. 잘못했다기보다도 다 멍청했어 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